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변호사. 오늘은 월요일의 변호사가 아니고 월요일의 한국 신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통하는 퀴즈에서 영국 신사 얘기했더니 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맑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봄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살짝 날씨가 좀 우울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뿌에서. 근데 이제 낮에부터 좀 이렇게 또 개인다고 하니까. 아까 네. 부산에서 그 문자 주신 분은 부산 날씨 너무 좋다고 네, 하는데 전국적으로 또 좋은 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가 활짝 폈다고 해요. 이러다가 또 금방 여름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 빠르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야겠죠. 당신의 그런데 전성기 오늘이죠. 맞습니다. 네,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즐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보험 관련해서 점점 이제 그 범죄가 조직화, 집단화, 보험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보험 사기 관련해서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험 사기로 허황되게 보험금을 받아가면 어떻게 되죠? 내 보험료가 높아지는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도 정해졌는데요. 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재작년이죠. 2016년 보험 사기 검거 건수가 네. 한 23,000건이 넘는다고 하고 2,300건이 넘는다고 하고 관련해서 잡혀드는 사람이 한 7,700명이 돼서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그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고의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과장 진료를 해서 허위 입원을 한다는 등 이런 일이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보험금이 부당 지급되면서 사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저도 거의 20년 내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오히려 좋은데 결국 이렇게 허황되게 보험금이 나가면은 보험료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와 정말 밀접하게 내 지갑으로부터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경우에 왜 나이롱 환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판결이 좀 엄해졌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그 옛날에는 보험 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이렇게 처벌됐었는데 네. 재작년 말부터 해서는 보험 사기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져 가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은 지난 2015년에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네. 자기가 아는 외과 의사한테 가 가지고 입원도 하고 해서 사실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조작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해낸 결과 이것이 보험 사기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는 이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이 진료 기록을 부당하게 이렇게 위조했는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지금 의료법상에는 의사는 진료 기록부를 부당하게 허위로 고의로 작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임의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탐대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의사가 왜 그랬을까요? 또 이 부분에서 또 물음표가 생기네요. 네네. 네. 병원에도 그러면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꼭 결국 이제 많이 진료를 하고 환자가 많으면 그것에 따른 수입뿐만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요즘 옛날에 비해서 참 의사도 두 부류가 있다고 하죠. 옛날 의사와 요즘 의사. 그래요? 요즘 의사분들은 주말 진료, 야간 진료를 안 하면은 병원 운영이 어렵다라는 소리를 제 주위에도 많이 듣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성심껏 진료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런 보험 사기에 연루된다는 것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 사기에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요. 무지하게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충 10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한 서너 가지를 든다라고 하면은 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음주운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가서 그냥 사고를 내면서도 당한 것처럼 해서 보험 사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네.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를 잘 모르는 분한테 역주행하는데 가서 부딪혀서 일방통행길.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위장하는 케이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서 제일 사고가 많은 것이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하는 케이스가 있죠.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네. 보험사 그 처리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갔는데 나중에 그 자동차 운전 번호판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뺑소니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일 핵심인 것은 경미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하는 그런 노력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일하러 가다 오다 하다 보면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하지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네네. 지나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사실 변호사인 저 또한 그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이 코너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교통사고 신속 처리 표준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키워드가 교통사고 처리 표준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그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차 안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름 이렇게 쓰고 거기에서 뭐 바로 현장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건 추후에 통장을 해서 네. 하건 해서 이 합의서를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이 부분은 뺑소니로도 되지 않고 나중에 무사 튼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와 있는 표준 합의서에 따라서 이 사고를 뭐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란 것도 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자동차에 하나 이렇게 그 프린트아웃 해놨다가 쓰면은 유용하게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렁크에 그냥 스프레이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사진 네네.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라는 게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게 출력해서.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오늘 네.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앞에 그 휴대폰이건 아니면은 데스크탑이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네.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 이런 것을 자동차 안에 늘 갖고 다니시면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을 간단한 때. 사고 있었을 네. 때 바로 해서 뒤탈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저도 오늘부터 빛에 놓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또 다 자동차 안에 한 부씩 갖고 다녀야겠어요. 자, 지금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분이 사연을 좀 길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며칠 전 보행자와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스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고요. 제가 블랙박스 저장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를 않는데 당황해서 끄지 않는 바람에 사고 당시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자주 오시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식으로 말했고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합의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 사기 대처 3대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째, 신고하기. 둘째, 촬영하기. 네. 셋째, 증인 확보하기. 신고하고 촬영하고 확보하자. 이게 그 보험 사기 대처 3대 요령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경찰이 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보험사에 그렇죠. 많이 하죠. 보험사에 하면은 요즘 저도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는데 출퇴근 시간에 하면은 요즘 옛날하고 달리 차로 오지 않고 오토바이로 해서 5분 10분 만에 오더라고요. 보험사에서. 그렇죠. 네. 차로 오면 그렇죠. 차가 막혀서 하니까 오토바이로 오기 때문에 보험사에 신고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저장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2시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메모리에는 그 전 것도 재생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그 디지털 증거를 좀 활용했으면 싶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블랙박스뿐만 아니고 전후에 있는 그런 사진도 촬영을 해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네. 더불어서 그 현장이 뭐 익숙한 곳인지 아니면 집 그 먼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집 근처에서 아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목격자를 찾아서 그분의 증언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어이없는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도 자주 오시는 요주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사기의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그 보험회사를 통할 뿐만 아니고 경찰에도 한번 신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연 주셨네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술집 골목에서 차량이 진입 중이었고 제가 백미러에 팔꿈치를 박았습니다 하셨는데 백미러에 팔꿈치가 이렇게 이제 스쳐셨나 봐요. 그런데 차 주인이 사과도 안 하고 병원도 가보라는 말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가라.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상대방 보험사가 오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었습니다. 다음 날 빨간 날이라서 휴일이었었나 봐요. 응급실에서 진료받았고요. 그리고 후에 물리치료 한번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병원 가서 진단서 전치 2주 끊고 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 거였어요. 아이고 CCTV 영상으로는 제가 일부러 차를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러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마 그 홍대 앞 같은데 주말에 가면은 보행자 도로인지 차량 도로인지 헷갈릴 정도로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차가 분위겠어요. 천천히 가다가 네. 툭 부딪히는 케이스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네. 바로 이 케이스가 그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행히 지금 전치 2주는 툭 부딪혀서 멍들 정도면은 전치 2주이기 때문에 2주이고 네. 아주 중한 상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되지가 않죠. 네. 다만 과잉 진료나 과잉 부상을 상대로 뭐 진단서를 조직하거나 뭐 보험금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CCTV 영상으로는 네. 마치 이 그 문의 주신 분이 차를 일부러 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의 그 모습을 본인도 확인을 하고 네. 그 전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해서 뭐 4주, 6주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하게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 사이에서 사람을 피하다가 이렇게 툭 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그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행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10만 원 정도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데 이 가해자도 약간 서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 빈정상했다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이 사기까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보험 사기 이제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험 사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수사 협조를 위해서 무슨 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입원해 있는데 이게 나이롱 환자냐 이거를 좀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그 2016년 말부터 그 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적성성 심사란 게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보험 사기 수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이게 요청을 하면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매월 한 3,400건이 그 조사가 의뢰가 되고 네.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만 심사했는 것이 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 사기를 방지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좀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네.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네. 지금 도입된 지 1년 정도 지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행을 어떻게 나갈지 좀 사회적 공론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3699님,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강서구 모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약간의 후진 중에 뒷차와 작은 접촉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뒷차가 접촉됐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무 흔적이 없어서 사과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수리받고 치료받겠다고 전화 왔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결국 도색 처리하고 마무리됐어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뭐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당하는 경우. 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가 사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뒤에 멈춰있던 차량은 접촉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 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그 보험으로 해서 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기 부담금 범위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지금 현금으로 주고 서로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접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현장에서 사실 CCTV를 아마 빨리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현장에서 CCTV를 좀 가린 상태에서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확대가 안 됐을 텐데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지금 급박하고 하면은 사실 대인 사고가 없을 경우에 대물 사고 같은 경우에 추후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인적 사항, 명함 같은 걸 주고 추후에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나면 물론 좋은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촬영을 하든가 증거를 확보를 하고 신고하고 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신속 처리 표준 합의서 그렇죠. 늘 갖고 다니는 그런 차 부분에 안에 갖고 대해서 다니면서 특히 확보하고. 운행을 운전을 주로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은 꼭 이런 아까 서식을 비치해 놓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8897님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판정이 80대 20으로 나왔어요. 보험사는 왜 그 시간에 하필 거기 있었냐고 하고 100대 0은 절대 없다고 법정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요. 내가 피해를 당하고도 내 시간 쓰고 내 차 망가지고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고속도로 갓길 주차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네. 갓길에 주차돼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과실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있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만큼의 과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택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택시가 사고를 하면서 내가 다쳤는데 네. 내가 그 안전벨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20-30% 정도 과실을 그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스스로 안전은 지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상계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가급적 전정차 하지 마시고 차에 타고 다니실 때는 안전벨트를 하는 것 자체 그걸로 본인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네. 나중에는 안전하게.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나는 아무런 손해도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실을 20% 전후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운전할 때는 최대한 어떤 본인을 안전 장치는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갑자기 한 생각이 났는데 왜 주차 구역이 이제 골목길 같은데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해놨는데 지나가던 차가 아니면 뭐 주차를 다시 하려고 누가 이제 이렇게 서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시동을 켜고 있었냐 끈 상태로 주차가 된 거냐 이런 경우도 따지더라고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완전히 주차했는데 그걸 뒤에 이제 그 전방 주시 의무나 아니면 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차에
과실이 훨씬 더 높은 건 맞죠.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100대 0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따지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100대 0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차량을 와서 박았다고 하면은 박은 차량에서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인간적인 면이 또 발휘가 될 때는 좀 발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글쎄요. 약간 그 현장에서의 어떤 탄력성이 있는 네. 합의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자동차와는 좀 자동차 사고 보험과는 좀 다른 또 내용이에요. 친구가 아내 몰래 쓸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인데요. 친구가 보험을 하고 있어서 보험 가입도 했는데요. 지난달 나를 위암 및 교통사고, 허리, 오른쪽 다리 수술로 위조하고 보험금 1억 8천을 제가 빌려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구속됐고 저도 벌금을 내야 하고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등록됐다며 아무리 피해자라고 말해도 경찰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또 1억 8천은 제가 갚아야 한다는군요. 대포통장은 인정하지만 보험 사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걱정 근심 되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문의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또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플러스 병원 서류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200만 원 이하 보험 청구할 경우에는 사본으로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질문하신 분은 위암하고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수술로 인한 그런 병원 서류를 이 친구분이 위조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위조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가서 그와 같은 것을 진단서를 받는데 일정 협조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나는 통장만 빌려줬는데 본인이 친구가 알아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 돈으로 돈 넣고 해서 나중에 의료 관련된 서류조차도 혼자 이렇게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보험 가입하고 함에 있어서 자필 동의서를 쓰고 또 보험 어떤 그런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문의하신 분이 좀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본인이 진실로 이와 같이 보험 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무죄를 다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처벌을 받지 않은가 한 것뿐만 아니고 얘기하고 있는 1억 8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무죄를 다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다만 본인이 스스로 대포통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대포통장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사기죄의 방조범이라 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만 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 본인의 통장을 어떠한 목적으로건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금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맡겨도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코너 걱정 말아요 그대 점점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집단화되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쉽습니다. 늘 변호사님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네.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오후 되세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 끝 인사드리고요. 노래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오늘 끝곡은 더더의 내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